하마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헤즈볼라, 이란. 지금은 수십 년 만에 세계가 가장 큰 위험을 겪고 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낸셜 타임즈를 비롯한 8개 해외 저널을 보는 세계경제 파보세. 오늘도 미스터 신뢰성 이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정학적 평화가 없으면 경제 성장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물가 안정도 없고 아이들을 돌볼 수도 없습니다.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심각한 상황이지만 1973년과는 다릅니다. 네. 오늘 어떤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은 중동 전쟁이 확대될 경우 세계 경제가 불황을 겪을 위험이 있다는 블룸버그 기사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0월 7일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하마스 세력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을 했습니다. 10월 20일 현재 이스라엘의 지상군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이제 침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10월 20일 현재 지금 사망자는 이스라엘이 약 1,400명,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약 4,300명, 양측을 합해서 5,700명이 넘는 사상자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그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세력 및 국가는 네 가지 세력과 국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번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가자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하마스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세 번째는 레바논 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헤즈볼라.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이란, 이렇게 네 가지 세력과 국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헤즈볼라와 이란이 가장 큰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유혈 충돌이 헤즈볼라와 이란의 군사적 개입으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넘어선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확대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문제는 경제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이제 국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만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국제 유가가 브렌트유의 경우 배럴당 10월 6일 84달러에서 유혈 충돌이 벌어진 다음에 10월 7일 88달러로 상승했습니다. 10월 20일 현재 92달러까지 상승을 했는데 9월 말에 95달러였던 거에 비하면은 전쟁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 그 영향을 크게 느끼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중동의 그 석유 관련된 그런 기억을 보면 70년대 석유파동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억이 이제 워낙 강렬해서요. 잘 아시다시피 1973년 중동 전쟁이 있었고, 그때 그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 지지 국가들에 대해서 원유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한 바가 있고, 그때 원유 가격이 3배 이상 급등해서 세계 경제가 크게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세계 경제에 있어서 이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가가 이제 이슈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는 1970년대 오일 쇼크와 같은 그 충격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일관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콜롬비아 대학교의 글로벌 에너지 정책센터 소장인 제이슨 보도크라는 분이 이제 파레스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에 의하면 현재는 1973년과 다르다.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전략적으로 많은 석유 매장량이 있고, 더 많은 공급원이 있으며, 또 선물 시장이 기능적으로 유동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전략 계기구인 국제 에너지 기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 시장은 50년보다 훨씬 더 적응력이 크고 안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때보다는 이제 세계 경제가 이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확대가 되면은 세계 경제에 이제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JP 모건 회장 제이미 다이머는 은행들의 이제 3분기 수익 보고서에서 지금은 수십 년 만에 세계가 가장 큰 위험을 겪고 있다. 이런 사태는 에너지, 식량 시장, 세계 무역, 지정학적 관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제 1973년과 같은 그런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심각한 상황이 될 그런 우려는 여전히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블룸버그의 분석에 의하면은 향후에 이스라엘이 이란과 직접 군사적으로 충돌할 경우에는 유가가 현재 $90 수준이지 않습니까? 배럴당 $90 수준에서 $150까지 상승할 수 있고 그때 세계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지금 현재 성장이 이제 저하되고 있고 또 물가가 여전히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또 에너지 공급이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이스라엘과 이란이 직접 맞붙는 전쟁을 벌이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외교적인 전략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와 관련돼 가지고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한 일본의 반응이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기시다 총리가 그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한 10월 8일에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비난하면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쪽 모두 자제하라. 이런 좀 사실은 일본답지 않은 네, 그런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뭐 5개국이 공동으로 이제 하마스를 비판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동조하는 그런 입장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그렇습니다. 보통 일본이 그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중동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것은 이제 이전에 70년대 이제 그 석유 위기 때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바가 있는데 현재 그 일본의 원유 상당량을 중동 국가로부터 수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자료에 의하면은 2022년 일본 원유 수입의 94%를 중동 국가로부터 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중동 국가들이 그 팔레스타인의 입장에 상당히 우호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동 국가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일본이 이렇게 이번 사태에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일본의 신중한 입장은 1973년 석유 위기 당시에 고통스러운 기억에 비롯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에 중동 국가들이 전쟁 중에 이스라엘을 지지했던 국가들, 일본도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지했는데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일본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부족한 일본은 중동 지역 국가들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과 우호적인 관계를 추구해야 하고 그런 것이 이번에 그 조심성 입장에 반영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 이란 보니까 뭐 일본 자동차라든지 그 전자제품 점유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거의 뭐 대장금 드라마 이전에는 거의 뭐 100% 가까이 됐었는데 대장금이 우리나라 자동차와 이제 전자제품이 대거 진출해서 점유율을 좀 줄이긴 했지만 뭐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일본이 이런 그 발표를 한 것 같은데 뭐 기시다 총리의 발언 저도 굉장히 그 공감하고요. 또 이런 태도가 우리나라에게 좀 보여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나라도 외교적으로 신중한 접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생각해 보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허버세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